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며칠 전 저희 채널에 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올해 62세가 되신 김모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근처 공원에서 1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시고 금연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으셨다고 합니다. 혈압약 하나 정도만 복용하시는 것 외에는 특별한 질병 없이 지내오셨지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김 씨를 불안하게 만든 일이 생겼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마다 변기에 하얀 거품이 가득 차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변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거품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변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후에도 소변을 볼 때마다 마치 맥주 거품처럼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품들을 보게 되셨지요. 김 씨는 점점 걱정이 커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신장질환이나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는 글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피로감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식욕도 좋았으며 체중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인지 궁금해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심각한 병의 신호는 아닐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김 씨는 용기를 내어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받게 된 검사 결과는 김 씨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행히 신장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소량 검출되었고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의 상한선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당뇨 전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생활 습관 개선과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현상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증상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자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소변 거품은 단순히 신장질환이나 당뇨병의 신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 신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소변 거품이 생기는 다양한 원인들과 그 해결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어르신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 자체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때로는 소변에 거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소변을 볼 때의 속도와 각도입니다. 소변이 변기 물에 떨어지는 높이가 높거나 속도가 빠를 때 마치 물에 비누를 풀 때처럼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거품은 보통 몇 분 내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탈수 상태일 때도 소변에 거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거품이 잘 생기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 또는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거품이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거품의 양이 평소보다 현저히 많아졌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비누 거품처럼 크고 끈적한 거품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의학적 원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변에 지속적으로 거품이 생기는 가장 흔한 의학적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단백뇨입니다. 단백뇨란 소변에 단백질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신장이 혈액을 걸러낼 때 단백질 같은 큰 분자들은 다시 혈액으로 재흡수됩니다. 하지만 신장의 역과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이때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달걀 흰자를 저을 때 거품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단백뇨를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당뇨병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신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지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고혈압도 단백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신장의 혈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혈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장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구체신염이라는 신장 질환도 단백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의 역과 장치인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감염이나 자가면역 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뇨는 신장 질환의 초기 단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혈액 검사나 다른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소변 검사만으로도 신장 기능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에서 신장 합병증이 나타나기 약 5년에서 10년 전부터 미세 단백뇨가 검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제 소변 거품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요로 감염입니다. 요로 감염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인해 남성분들에게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요로 감염이 있으면 소변에 세균과 염증 세포들이 포함되면서 소변의 성상이 변하게 됩니다. 이때 소변에 거품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변이 탁해지거나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리는 느낌이나 잔뇨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요로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효과가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을 참지 말고 시원하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변을 오랫동안 참으면 방광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위생 관리도 요로 감염 예방에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 후에는 앞에서 뒤쪽으로 닦는 것이 좋고 너무 꽉 끼는 속옷보다는 통기성이 좋은 면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소변 거품과 관련된 또 다른 놀라운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약물 복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인데 일부 약물들은 소변의 성상을 변화시켜 거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중 일부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이 그런 부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소변의 화학적 성분을 변화시켜 거품이 생기기 쉬운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물 조정이나 대체 약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는 갑자기 중단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언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소변 거품만으로는 심각한 질환을 즉시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신호들이 함께 나타날 때는 반드시 병원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이 10분 이상 지속되고 양이 많으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거품의 양이 평소보다 현저히 많아지거나 거품의 크기가 크고 끈적한 느낌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소변 거품과 함께 다른 증상들이 동반될 때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변 색깔이 평소와 다르게 변하거나
소변을 볼 때 아프거나 소변 냄새가 심하게 날 때는 요로 감염이나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몸의 부종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하루 종일 신발이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장에서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가면 혈액 내 단백질 농도가 낮아지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로감이나 식욕 저하, 체중 변화도 함께 살펴봐야 할 증상들입니다. 만약 평소보다 쉽게 피로하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면 신장 질환이나 당뇨병 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소변 빈도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반대로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든다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야간뇨는 50대 이후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갑자기 심해진다면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이 높아지면서 소변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주 소변을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변 거품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수분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위장에 부담을 덜 주므로 더 좋습니다. 식단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백뇨가 확인된다면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량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 섭취량도 줄여야 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5g 정도입니다. 당분 섭취량 조절도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가 의심된다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단순당보다는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고 과일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소변 거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혈압을 낮추며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개선시켜 신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걷기, 수영, 가벼운 근력 운동 등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정도의 중등도 운동을 권장하며 이를 매일 30분씩 나누어서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 독서,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소변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변 검사는 간단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검사입니다. 단백뇨뿐만 아니라 혈뇨, 당뇨, 감염 등 다양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세단백뇨 검사는 신장 질환의 조기 진단에 매우 유용합니다. 혈액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크레아티닌,
혈중요소질소 등의 수치와 함께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있다면 더욱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고혈압 환자도 6개월마다는 신장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도 소변 상태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변의 색깔과 냄새, 그리고 거품의 양과 지속 시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며 특별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거품이 생기더라도 몇 분 내에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시중에는 소변 검사지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지를 이용하면 단백뇨나 당뇨 등을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참고용일 뿐이며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소변을 관찰할 때는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첫 소변입니다. 밤사이 농축된 소변이므로 이상이 있다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변을 볼 때의 자세나 속도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일정한 조건에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기에 너무 가까이에서 보거나 멀리서 보면 거품의 양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소변 거품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무조건 신장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사람도 다양한 이유로 소변에 거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탈수나 운동 후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원인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반대로 소변에 거품이 없다고 해서 신장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신장 질환의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 거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입니다. 탈수로 인한 거품은 수분 섭취로 개선될 수 있지만 질환으로 인한 단백뇨는 수분 섭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소변 거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조리법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시고 양념도 적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금연과 금주도 중요합니다. 담배와 알코올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주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켜 신장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도 신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당뇨병과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고 이는 결국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식단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물 복용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일반의 약품이라도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염 진통제는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단기간 사용하시고 장기간 사용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혈압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이용해서 주 2회에서 3회 정도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해 두시면 병원 방문 시 의사 선생님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한 경우,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더욱 주의 깊게 혈당을 관리해야 합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나 공복 혈당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소변 거품과 관련된 응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변 거품은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서 거품이 많이 생긴다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급성 사구체 신염이나 신장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갑작스럽게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아예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서 온몸이 붓는다면 이것도 응급 상황입니다. 이는 급성 신부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열과 함께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옆구리 통증이 심하다면 신우신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응급 상황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생활 습관 관리가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이제 소변 거품 문제로 병원을 방문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방문 전에는 며칠 정도 소변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의 양, 지속 시간, 소변 색깔, 냄새 등을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복용 중인 약물 목록도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의 약품, 건강기능식품까지 모두 포함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약물들이 소변 성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력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 등이 있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생활 변화도 알려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시작한 운동이나 식단 변화, 스트레스 상황 등이 있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소변 검사, 혈액 검사, 필요에 따라 영상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소변 검사는 아침 첫 소변이 가장 정확하므로 가능하면 아침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통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과도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평소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시되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다면 의사 선생님께서 추가 검사나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변 거품 문제와 관련된 치료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생활 습관으로 인한 일시적인 거품이라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이 원인이라면 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원인이라면 혈당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단 관리, 운동, 필요시 약물 치료를 통해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당화혈색소 수치를 7%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신장 합병증 예방에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원인이라면 혈압 조절이 필요합니다. 목표 혈압은 보통 130에 80mm Hg 이하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AC 억제제나 ARB 계열의 혈압약은 신장 보호 효과도 있어서 단백뇨가 있는 환자에게 많이 사용됩니다. 요로 감염이 원인이라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항생제를 복용하면 호전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이 확인된다면 신장내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질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약물 치료, 식이요법, 생활습관 관리 등 다양한 치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소변 거품 자체보다는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치료 과정에서는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치료 효과를 확인하고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정해주신 진료 일정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변 거품 문제를 겪고 계신 가족들을 위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가족 중에 소변 거품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염식 식단, 규칙적인 운동, 금연 등은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습관들입니다. 특히 식단 관리는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며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가족이 함께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질환들은 가족력이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므로 미리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거나 대화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인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변 거품과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미세 단백뇨는 신장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지표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소변 검사만으로도 전신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소변 분석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더욱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장 질환의 위험도를 미리 파악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치료법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성 신증에 대한 새로운 약물들이 임상 시험을 통과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해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이 여전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생활 적용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볼 때는 잠시 관찰해보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색깔이나 냄새, 거품의 양 등을 간단히 확인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병을 항상 준비해 두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운동 전후나 더운 날씨에는 수분 보충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때마다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의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 보충과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독서, 음악 감상, 원예, 요리 등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위해 수면 환경을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실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생활 습관 관리와 치료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설령 질환이 발견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한다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치료 성과가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천천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 씨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 씨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만 보 걷기를 목표로 운동량을 늘렸고 짠 음식을 줄이고 물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며 건강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 김 씨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소변의 거품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 씨는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살펴보라고 조언하고 있지요. 여러분도 김 씨처럼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변의 거품은 단순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소변 거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금연 금주 등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